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CPI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이제 둔화됐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제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실질 금리라고 부르는 데이터 값인데요. 이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 그러니까 이 명목 금리라는 것은 10년 국채물의 금리, 장기 금리거든요. 여기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우리가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있는 금리에서 물가에 대한 상승분을 뺀다라고 하면 그때 나오는 수치가 실질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즉 0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돈의 값의 상승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는 당연히 투자 시장으로 자본이 쏠리게 되고요. 이 실질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주식시장하고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지난 6월부터 파월은 이 실질금리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24년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을 때 당시 기자가 물어봤을 때 파월이 얘기한 기준이 바로 이 실질금리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금리였다는 거죠. 인플레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고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 근원 물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의 도합의 합이 바로 실질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파월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점도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뒤에 기준금리는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실질금리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상당하게 플러스로 유지해야 될 것이다. 상당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반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을 테니까 그러면 실질 금리가 너무 높게 갑니다. 실질 금리가 너무 높게 가면은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크게 어려워지고 투자 시장이 어려워지겠죠. 밑에 것은 실질 금리를 의미 있게 높은 수치까지 올려놔야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상반된 얘기를 했냐면 연준은 시장이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광기도 싫어하고 너무 심한 침체도 싫어하죠. 그런데 저 두 말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 것은 2024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밑에 단의 문구는 현재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지난 6월 데이터를 한번 보죠. 그 당시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어요. 왜냐하면 10년 국채 금리가 3.5% 정도였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4%대였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실질금리 데이터를 더 올려야 된다. 즉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24년 내내는 그것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그 수준을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연준이 전망하는 실질금리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FOMC 때 발표되는 경제 전망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올해 말 실질 기준금리를 1.7%로 예상을 했고 내년 말에는 2%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수치를 좀 변경을 해서 내년 말 실질 금리를 2.525 그러니까 2.5%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밴드를 더 높게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 실질금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 당시에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는 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가 없는 상태였고요.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 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마이너스에 움직였어요. 그때 주식시장의 붐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파월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결국 그 도합인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4%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도 4%대죠. 그럼 사실상 실질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파월은 이 실질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돼요. 특히나 올해 연말에 예상했던 수치가 1.7 정도였는데 지금 1.7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긴축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론 점도표도 봐야 되겠죠. 점도표도 봐야 되지만 이 실질금리라는 것을 연준이 어떤 기준치를 잡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FOMC에서 실질기준금리를 2024년 말을 2%로 했던 것을 9월 달에 2.5%로 상향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12월 경제 전망에서는 이 실질기준금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예상치를 유지 혹은 그거보다 더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실질 기준금리를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와 이 실질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봤을 때 내년에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할 것이냐 혹은 굉장히 부드럽게 할 것이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트가 혹시 좀 세더라도 그걸 시장이 약간 출렁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 뒤에 이 경제전망 데이터에서 실질금리를 굉장히 높게 상향을 해서 내년에 훨씬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건 반짝 상승 뒤에 시장이 오히려 더 연말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OMC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반영을 하고 기자 개인의 어떤 조회수와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은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실제 이 나온 데이터들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만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투자자로서 저도 연말에 산타 랠리가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시장이 너무 큰 환호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돼서 증시가 좋았던 만큼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리덤 경제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았던 지난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요.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